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6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역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이 해답이라는 그런 교훈을 다시 얻게 됐습니다. 북한이 이 오물풍선 1000개가량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죠. 자, 그런데 이 경고 이런 것을 먹히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대북 학생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태세를 보이자 주춤하고 물러섰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대북 확성기 꺼내자 북한 쓰레기 살포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무더기로 뿌려서 피해 키우고 서해에서는 GPS 교란 공격까지 감행을 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어제 저열한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확성기 방송 그리고 9.19 합의 무효화 이것을 추진하자 갑자기 스톱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무더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2018년 이후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에 돌입을 했고 대북 확성기 방송 철거 중단의 그 근거가 된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를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오물풍선 약 1000개를 날려보낸 북한은 어젯밤에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니까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 충분히 남쪽에 경고를 보냈다 이거죠. 그래서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철거가 됐죠. 자, 이 GOP 한 10곳에 이게 대북 확성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동식이 한 40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방송을 하면 20km, 30km 쭉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북한의 그 철책선에 근무하는 군인들뿐이 아니라 접경 지역의 주민들도 듣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김정은 우상화를 타파를 하는 지금 김정은 우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도 중인데 이 확성기가 한국 K-팝 이런 것도 틀지만은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리고 세습 체제를 비판을 하고 심지어 가령 김정은의 여태까지 행태들 김정남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을 한 것 이런 것들 또 강승택 처형한 거 고무부 강승택 처형 이런 부분들도 북한에 계속 이제 그 스피커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우상화에 커다란 흠집이 나니까 북한이 이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카드를 꺼내 드니까 효과를 발휘를 한 것이죠.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고 문재인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 이런 비난을 퍼부어도 그냥 침묵하고 모른 척했던 그때와는 지금 다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문재인 지금도 이 수사 대상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이런 것들. 그런데 최근에는 문재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가 확대가 되고 있죠. 전주지검에서 하는 제3자 뇌물죄 그것뿐이 아니고 김정숙 문다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특활비 같은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이 스스로 해고력에서 영부인 첫 단독 외교 이렇게 주장을 했던 타지마할 인도 타지마할 여행이 부메랑이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여사 단독 외교 아닌 특별 수행원 신분 기내식 한 끼 44만 원. 자, 여당 인도 방문 때 계약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기내식 총 6,292만 원. 36명이 4끼를 먹었다. 그러면은 1인당 얼마가 될까?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타지마할 방문한다. 이것은 그 출장 보고서에는 빠져 있다. 셀프 초청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종숙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이 새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를 했죠. 대한항공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의 계약 2018년 그 인도에 갈 때입니다. 보면 그 대표단이 36명, 공식적으로 36명으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40명이 약간 넘는다 이렇게 했는데 36명. 그러니까 성문 빼고죠. 36명의 기내 식비로 6,292만 원이 소요됐다. 연료비가 6,531만 원인데 그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36명이 4끼 기내식을 먹었다면 한 명이 끼니당 43만 7천 원짜리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인도까지 인천공항에서 델리공항까지 보니까는 한 8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어디 이제 경유를 했으면은 2호기니까 연료를 충분히 못 실으면 한번 경유를 해서 가지고 그러면 8시간 반 이상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은 이 8시간 비행을 하면은 기내식을 2번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갈 때 기내식 2번, 그리고 올 때 2번, 4번 먹었다는 이야기죠. 4끼. 그 안에서 타지마을 간다고 한번 이동을 했는데 그 전용기가 이동을 했는데 그거는 400km니까 한 1시간 정도니까 거기서는 기내식이 없었다. 그래서 기내식을 4번 먹었는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끼니당 43만 7천 원짜리 식사를 했다. 43만 7천 원. 저도 대통령 전용기 많이 타봤지만 뭐 전용기 기내식, 일반 민항기 기내식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이 공군 2호기입니다. 공군 2호기에 36명이 탔는데 여기는 기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기자는 없고 전부 다 김정숙 일행, 뭐 전속 요리사부터 유송아, 제2부속 비서관, 또 자기 옷 담당하는 양이네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경호원, 그리고 문체부 사람, 외교부 사람, 청와대 직원들 해서 36명이었으니까 기자는 없으니까는 그 안에서 무슨 뭘 먹고 어떤 그 즐거움을 가졌는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외부인이 없죠. 가령 대통령 전용기를 타면은 민항기를 타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해외에 어떤 상을 받으러 큰 상을 받으러 가령 DJ의 노벨상 수상이나 뭐 필라델피아 자유메달상 뭐 이런 거 받으러 갈 때도 해외 출장을 갑니다. 그럼 그때도 뭐 경호원들, 그 수행원들, 기자들 쭉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상당히 이 축하 파티 비슷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와인도 한 잔씩 마시고 또 성무원들이 이렇게 뭐 클라리넷 연주를 좀 해준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다른 민항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전용기 안에서는 종종 일어나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타지 않은 36명, 자기 식구들만 탄 여기서 도대체 무슨 뭐 파티를 벌였는지 모르겠지만은 1인당 한 끼당, 죄송합니다. 1인당이 아니고 한 끼당 한 명당 43만 7천 원짜리 식사를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은 그냥 궁금증을 넘어서 이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게 이 식사를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뿐이었겠는가? 그렇게 48번이나 그 해외 여행을 뭐 출장을 다녔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식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인도는 나아군에 속하는데 식비는 1일 136달러 하루 그 3끼 먹는데 136달러 18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1인당 한 6만 원, 아니 한 끼당 한 6만 원 정도 되는 셈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43만 7천 원짜리 식사를 한 거죠.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은 1인당 6만 원. 6만도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자, 이 상황에서 또 김정수가 인도 방문을 놓고 문재인은 회고록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썼지만 인도 방문 정부 대표단에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대표 단장으로 돼 있고 지금 입수한 그 공문에 따르면은 공식 수행원은 주 인도 대사 부부. 그럼 김종숙은 특별 수행원 자격이었다. 김종숙 단독 외교에 도종환 장관이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했다고 민주당 대변인이 얼마 전에 설명을 했죠. 그것과도 거리가 있다.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는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더니 수행원 신분으로 외유한 것 아니냐. 그냥 수행원으로 이름 걸쳐놓고 특별 수행원 이름 걸쳐놓고 타지마을 관광 갔다 온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전원기에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점도 문제다. 대통령 공고 7호 대통령 휘장에 관한 건에 따르면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는 전용기에는 달 수 없다. 김종석이 버젓이 달고 갔다 온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둘 거냐. 특검법, 김정숙 특검법 오늘 발의가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발의를 합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오늘 발의, 여당 의원 처음, 인도 방문, 옷값, 특할비, 의혹 등 다 포함한다.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종숙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발의하는 건 처음이다. 오늘 중으로 공동 발의할 의원 10명을 윤상현 의원이 모아서 오후에 발의를 하는데 이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을 방문 논란, 샤넬 자켓 등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용 강습 의혹, 이거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 양이네스죠. 양모 씨의 청와대 부정 채용 의혹, 그리고 양이네스 씨와 이 문다혜 씨간 대가성 검증 거래 의혹,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김정숙 종합특검이 되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종합특검, 서울중앙지검장 지낸 이성윤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 법안 발의 내용이 엉터리다. 오늘 여러 신문 사설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검사장을 지낸 사람이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할 수 있느냐. 그 법안 내용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럴 데 없는 그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발의를 했죠. 이성윤은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것을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지휘했는데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해를 해서 못했다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그 사건에 접근도 못했는데 그 방해를 해서 못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 특검을 하겠다 이번에는 그러면서 종합특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종숙 종합특검도 오늘 발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김종숙 특검법에 한 그 민주당 안에 친문재인 쪽만 이야기를 하지, 반발을 하지.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류가 되어 있는 민주당에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물타기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억지스러운 것 같아. 이렇게만 하고 입을 꼭 다무는데 왜 그러냐. 실제는 이재명 쪽에서 주류 쪽이 이재명 쪽에서 김정숙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은 김혜경까지 같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치 속성상 그렇습니다. 지금 상김여사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죠. 만약에 이 김정숙 그 특검법이 이슈가 되면은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올라가고 이슈로 올라가고 또 김혜경 법인카드, 간용차 이런 거 여러 개 있죠. 그럼 김혜경 특검하자 이렇게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민주당 주류는 여기에 대해서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고 있고 이 친문만 막 반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친문 문재인 분이 아니고 문재인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신 이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런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의 대변인격, 그리고 이재명 대신 나서서 김종숙 특검법을 비난하는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또 패륜적인 이야기까지 이준석이 같이 했는데 뉴시스 기사입니다. 뉴시스. 이준석 요 김종숙 특검 추전에 백해무익 멍청한 것이다. 멍청한 것이다.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김종숙 의혹에 대해서 백해무익하고 멍청한 것이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말부터 틀립니다.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 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엉터리로 지금 특검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에 김종숙 관련 3건, 그리고 이 김건희 관련 1건, 그리고 이준석 본인 관련도 서울중앙지검 경찰부에 가 있습니다. 무고 혐의, 고발. 이게 다가 있는데 이준석 거나 김종숙 거는 건들지도 않고 캐비넷에 그냥 넣어두고 김건희 거만 꺼내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별전담팀 만들어라 수사를 지시하니까는 나머지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서 나머지 김종숙 거는 이준석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네요. 이걸 뭉개고 있는 겁니다. 뭉개고 있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은 이 말 논리도 잘못됐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특검 주장하지 말고. 그런데 이미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 국민의힘 소속이 고발을 했죠. 전후 사정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 이재명 대신 입을 열면서 그때 이준석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조계사 무슨 행사에서 문재인이 뒤에서 툭 치니까 돌아서서 깜짝 놀라서 90도로 폴도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잡혔죠. 뭐 그것과 지금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김종숙을 위해서 이렇게 실드를 치고 있으니까.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 그 절차 다 거쳤습니다. 특검 발의하는 걸 2글자로 줄이면 생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생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생쇼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윤상현이죠. 윤상현이 이 특검법 발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윤상현은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인물이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준석 편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윤상현에게 생쇼한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이 생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 여당 입장에서 그냥 유튜브 보시는 어르신들 어싸어싸 한번 하는 효과 외에는 백해무익이다. 패륜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그 어르신들이 뭐 특검 하는데 지금 그냥 만족하는 그 효과밖에 없다. 이런 패륜적인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부흥회가 시작되는 서곡이다. 멍청한 것이다. 이 패륜적인 말을 제가 가급적이면 전해드리지 않고 있는데 요즘 이준석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정도가 심하다. 지금 이 김정숙 특검 이것은 일종의 이 전국을 완전히 특검 전국으로 몰아붙이는 그리고 탄핵 자락을 깔기 위해서 김건희 종합특검까지 들고 나오는 그 좌파 진영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전복이죠. 윤석열 정부 전복, 윤석열 정부를 뒤엎기 위한, 끌어내리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시도로 특검 전국을 막 조성을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금 방어선을 치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걸 무슨 백해무익하다, 멍청하다, 생쇼한다 이렇게 패륜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재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혜경 리스크도 안고 있는데 최근에 당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최상병 최상병 특검법 재투표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추미애 국회의장 만들려고 했는데 무려 89명이 의원식을 찍어버렸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은 맹목적 충성파인 7인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다만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것이 생쇼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성호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었다는데, 정성호는 친명자장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7인의 회장. 그리고 그때 이재명과 서로 통화를 하면서 현근택에 대한 처리 수위, 그 성희롱성 발언을 했던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막 전화로 상의하고 이런 사이인데, 정성호가 반기를 들었다. 이것은 쇼일 수가 있다. 이재명의 1인 체제, 당 1인 체제로 가는 데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는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정성호 이름은 안 나오고, 이런 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당원권 강화, 이재명의 당 질주에 친명 7인의 멤버가 제동.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친명계 핵심 A 의원이 당원 당규 개정 태스크포스의 개정안 보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NLTF가 보고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원내대표 선출의 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 방안,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는 안이 담겼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이 당대표직을 8월 달에 또 연임을 하고 가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져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은 거기도 출마할 수 있도록 당원을 만드는 겁니다. 당원 당규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 이 당원권이 정지되는데 그 자원도 없앤다. 그 이재명을 위한 걸림돌 제거 차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A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A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 7인의 출신이다. 이날 의원총회는 이재명도 있었다. 그 면전에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끝난 뒤 A 의원의 발언을 격려하는 등 동조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런데 이 A 의원이 제가 취재하기로는 정성호, 자장 정성호인데, 정성호가 과연 왜 이런 말을 이재명 앞에서 했을까? 그 전화로 서로 막 그 현근택 처리 문제까지 막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인데, 자, 그래서 이것이 쇼 아닌가? 너무 여기에 대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난이 많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런 생각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최근에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을 했는데 2심에서 1조 3,808억 원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죠. 1심보다 20배나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심 재판부는 SK가 크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 원 비자금을 맡겨놨고, 그리고 또 무형의 도움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도움이 300억 원은 비자금 별도고, 무형의 도움이 SK의 지금이 있는 것은 SK텔레콤이죠. 이동통신. 그래서 다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노태우 정부 때 성경 최종현 회장이죠. 선대회장. 그쪽과 사돈을 맺고 나서 제2이동통신 사업에 SK가 그 사업권을 따냈다. 그래서 통신 사업을 해서 이렇게 컸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재판에서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팩트체크. SK 이혼 소송서 촉발된 정경유착 영향력 논란. 한쪽에서는 SK 노태우 덕에 통신 진출했다. 근데 그 SK는 사업권 반납 후에 YS 때 받은 것이다. 이거 말이 다릅니다. 60대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이 되자 SK가 당시 YS, 대권 주자였습니다. YS 등은 대통령 사돈에 특혜 안 된다.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니까 SK 측에서 그러면은 반납하겠다. 사업권을 반납하겠다. 자기 정권에서 평가받겠다. 해서 선정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토해냈다.
YS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2 이동통신 대신 제1 이동통신 민영화 공개 입찰로 사업권을 따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정경유착 논란이 일어나서 오히려 SK가 피해를 봤다. 자, 이런 입장도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6월 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